안녕하세요. 송송가정이야기 점점 더 풍성해집니다. 저의 초등학교 4학년 때 초등학교 4학년 담임 선생님 이규접 선생님, 네, 그때 당시 선생님 연세가 28살쯤 됐습니다. 총각 선생님이었습니다. 제가 남자라서 총각 선생님 별로였어요. 아가씨 선생님이야 좋았지. 예. 그런데 이 선생님은 정말 연구를 많이 하신 분이에요. 그룹 연구 많이 하시고 실험을 잘 하셨어요. 예, 책도 좀 그 당시에 많이 내시려고 하셨고, 근데 지금도 연락하고 지낸다는 사실이 또 주목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근데 너무 오래 쓰면 이 선생님 또 좀 그럴 것 같아서 참 지어보겠습니다. 제 일생의 최고 명 강의가 지금도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저는 조금 죄송합니다. 중고등학교, 대학교에 교수님, 선생님들도 많이 계시지만 이 초등학교 4학년 때 이규조 선생님의 이 강의가 저한테는 가장 좋은 강의로 기억이 됩니다. 제가 한번 소개하겠습니다. 이것은 자녀들과 집에서의 대화할 때도 이 방법을 한번 써보면 어떨까 그래요. 수학 교육학에 보면은 같은 문제를 가지고 설명하는 방식이 보통은 3가지에도 한 5가지씩 있습니다. 저는 문제를 하나 보면은 이 설명 방법이 기본적으로 3가지에서 많으면 5가지가 떠오릅니다. 자동으로. 워낙 많이 풀고 다양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이해가 잘 안 가십니까? 한 가지만 하면 답이 딱 나올 것 같습니까? 예. 전혀 안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이 선생님에게 배운 것도 참 많습니다. 한 번은 수업 시간에, 수학 시간에 선생님께서 이런 걸 쓰시더라고요. 3 더하기 4 곱하기 5 하고 그때는 녹색 칠판에 흰색 분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 당시로는 소위 말해서 요즘 말로 선행도 없고 아이들이 공부를 많이 안 하는 시절이니까 어떻습니까? 이 문제를 봄과 동시에 여러분들 느낌이 옵니까? 답이 2가지로 나눠지죠. 하나는 뭘까요? 35. 또 하나는 20 얼마? 3. 예. 7, 5, 35, 4, 5, 20에 3. 처음에 어떤 아이들은 35요 라고 해요. 그냥 단순하게 보니까 초등학교 4학년 1학기 때 얘기입니다. 그런데 어떤 아이는 이걸 가지고 23이라고 조심스럽게, 이 아이들이 먼저 35라고 했고 그 다음에는 막 35라고 여러 아이들이, 절반 이상의 아이들이 35라고 하더군요. 제가 이게 느낌이에요. 근데 저는 좀 조용해가지고 35 하다가 23이라고 하는 애가 소수지만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왜 그랬냐, 35라고 했는데 우리 이규조 선생님이 이런 식이었어요. 이거 풀이를, 자, 이 문제는 더하기하고 곱하기가 나왔을 때는 곱하기를 먼저 하는 것으로 해. 그래서 20, 이게 20이고, 그래서 거꾸로 계산하는 것 같지만 23이야. 알겠지? 이렇게 하실 수 있는 선생님들이 많겠지만 절대 이렇게 안 하셨어요. 정말로 이 한 문제 이렇게 하면은요, 이것을 도구적 이해라고 합니다. 수학에서 도구적 이해, 관계적 이해 방법이 있어요. 그런데 바로 이거는 이러해서 이러지, 그러면은 이 중간에 풀이 과정에 아이들의 생각이 들어가지 않고 선생님이 일방적으로 다다다다다 해주기 때문에, 저는 이것도 넓은 의미로는 아이들의 생각을 끌어오지 못했기 때문에 그냥 단순하게 그냥 전달하는 것밖에 없죠. 그러니까 생각이 없는 그냥 입력, 이것 또한 넓은 의미로 좀 컨닝 시켜주는 꼴이에요. 이거는 이거라서 이렇게 이러지, 그러면 기억에 오래 안 남고요, 명심을 안 하게 되죠. 예. 자, 그래서 이렇게 하는데 이게 다수였다가 여기는 소수였어요. 그런데 선생님이 이거 얘기할 때
잘못됐다고 말 안 해요. 조용히 미소만 짓고 가만히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이렇게 소수가 나오니까 역시 또 이 표정으로는 여기가 정답인지 여기가 정답인지 알 수 없게끔 살짝 미소만 짓고 그러니까 우리들이 사람이 약간의 그 센스, 눈치가 있기 때문에 선생님이 그 얘기하고 선생님 표정들을 다들 이렇게 보고 있었어요. 얼굴을. 선생님을 볼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보는데 선생님이 감추고 계시는 거야. 여기도, 저기도. 그런데 우리들 생각에는 이쪽에 보통 조금 똑똑한 녀석이 이쪽으로 얘기하는 것이 소수면서 이 대답을 얘기한 애들이 좀 있었고, 이쪽은 뭐 그냥 막 군중심리 같이 해가지고 이쪽이 좀 많았어요. 그러다가 한 10초쯤 지났던가 그랬더니 선생님이 미소만 짓고 있는데 아이들이 그 다음에 말을 못하고요. 계속 35요, 35요, 35요 하고 뭐 23요 할 것 같은데 이쪽도 말을 못하고 차분하게 있는 거예요. 제가 이 명강의를 소개하다 보니까 아들이 벌써 퇴근하고 들어오네요. 예. 오늘 하루 수고 많았어요. 그래. 오늘 얘기는 이따가 얘기해요. 그래. 그래서, 근데, 이렇게, 어때요? 예. 그러니까 선생님이, 역시 대답을 안 해요, 대답을. 그러니까, 우리들이 더, 뭐지? 좀, 말씀 좀 해주세요. 그럴 것 같은데, 안 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조용해요. 그러다가 밥도 얘기 안 해요. 뭐라고 했을까요? 저만 해도 지금 현재 여기서 좀 뜸을 들이죠. 밥도 뜸을 들여야 맛있는데 조금 뜸을 들이는 이유가 그 선생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그러더니 이거야 또 안 해요. 선생님이 이거는 이럴 때는 이걸 먼저 하는 걸로 약속한다 하니까 이쪽의 아이들이 하면서 이제 어쨌든 선생님이 23을 쓰셨는데 그러다 보니까 무슨 생각했느냐, 이 35라고 하는 애들이 35가 아니고 혹시 23일까? 그 23도 될 수도 있겠네? 23일지도 몰라? 23인 애들은 35일지도 모르겠네? 하면서 침묵이 온 거죠. 다시 말해서 상대방이 말했던 답에 대해서 그쪽이 맞을지도 몰라라고 하는 역지사지를 하도록 하고 호기심에 갖게 하고 궁금해하게 하고 침묵하게 해서 답을 딱 처음에 23 했으면요, 35 애들이 기죽거나 23이라고 했던 애들이 35를 보고 에이 바보 멍청이 그랬을지 모르는데 침묵하고 기다렸기 때문에 상대방에게 비난하지를 않았어요. 이야, 명강의예요. 그 다음부터는 문제를 내는데 아이들이요, 그냥 무조건 답 내는 게 아니라 이걸까? 이거 같은데 다른 답이 나오면 그것도 될까? 그거일 수도 있어? 라는 생각으로 상대방의 의견을 생각하면서 조심스러운 반 아이들이 되면서 수업이 저절로 차분한 생각하는 수업이 되어가기 시작했어요. 이야, 이 한 문제 가지고요 선생님이 딱 잡는데요, 와, 이규조 선생님 존경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56편 우리 어머니와 저와 나눴던 얘기 한번 하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